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럼프 수혜주다 뭐다 지금 막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투자하게 되면 섹터 ETF에 투자했더라도 성과는 테마형 ETF처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뉴스나 블로그, 유튜브에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수혜 산업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산이나 에너지 같은 섹터는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도 사야 할까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린이 또는 S&P 500 같은 지수 투자를 하는 분들이 트럼프 수혜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2기 수혜 산업은 뭔지 살펴볼까요? 수혜 산업은 에너지, 방산, 바이오, 금융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읽어보면 해당 산업이 수혜인 이유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풀린 규제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면 에너지 섹터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볼 건 만약에 석유 생산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유 가격은 떨어지고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죠.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트럼프 1기 때는 어땠는지 참고해 볼까요? 2016년 트럼프 1기 당시 수혜주로 언급됐던 산업은 금융, 바이오, 에너지, 건설, 방산 그리고 소형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ETF들이 트럼프 당선 이후 어떤 성과를 보였을까요? 건설, 방산, 금융 그리고 소형주는 1년 동안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와 에너지는 S&P 500보다는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에너지와 소형주는 S&P 500보다 못 올랐고 에너지는 큰 폭으로 뒤처집니다. 금융과 바이오는 S&P 500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랐고 건설과 방산은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0년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건설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S&P 500보다 오르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안 좋죠. 그럼 트럼프 1기 때 이랬으니까 2기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때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저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고 인플레이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몇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금리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가는 단계에 있고요. 당시에는 경제 회복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1기 때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유사할 거란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기 때 성과를 보여드린 이유는 트럼프 수혜 산업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수혜 산업에 투자한다는 건 테마형 ETF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테마형 ETF가 뭐냐 하면 2차 전지 산업, 미국의 전력 핵심 인프라 ETF, 친환경 조선해운 액티브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인기를 끄는 산업이나 종목들을 모아놓은 걸 테마형 ETF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테마형 ETF는 장기로 보면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테마형 ETF의 본질이 유행을 쫓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테마형 ETF는 시장에서 최근 성과가 좋은 종목 또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모아서 구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장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죠.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형 ETF로 출시되기까지 이 종목들은 시장 대비 평균 16%의 초과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시되기 전까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다는 거죠. 자세한 결과를 보면 3년간은 시장지수와 비슷한 성과를 보이지만 10년으로 보면 시장지수보다 성과가 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형 ETF의 성과를 해치는 요인은 각종 비용입니다. 테마형 ETF는 시장지수보다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도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테마형 ETF에 돈이 몰려들게 되면 갑자기 많아진 자금으로 큰 기업의 주식도 사겠지만 작은 기업의 주식도 사게 되겠죠. 작은 기업들은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그런데 ETF 규정상 현금을 일정 비율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많이 오른 가격에도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주식을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또 작은 기업들은 거래되는 주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할 때 가장 낮은 호가에 사기가 어렵습니다. 높게 나온 호가에도 주식을 사야 필요한 물량을 전부 살 수 있습니다. 섹터 ETF는 수수료도 S&P 500 같은 지수 ETF보다 높죠. 이런 여러 비용 때문에 S&P 500보다 섹터 ETF 또는 테마형 ETF가 불리한 구조인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벌 때 조금 벌고 잃을 때 많이 잃는다는 점인데요. 이 자료는 ETF의 상장 이후 누적 초과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한 건데요. 이 선 위로는 수익 구간이고 아래로는 손실 구간입니다. 섹터 ETF의 수익률을 보면 시장 지수보다 위로는 더 높고 아래로는 더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에 있는 막대보다 밑에 있는 막대가 훨씬 더 길죠. 이 말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섹터 ETF는 위험 대비 이익의 가성비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럼프 수혜주다 뭐다 지금 막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투자하게 되면 섹터 ETF에 투자했더라도 성과는 테마형 ETF처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수익은 거의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투자가 되는 거죠. 어쩌면 높은 변동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는 시점이 잘못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건설 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현재까지 S&P 500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벌었다 하면서 사람 배 아프게 하는 이런 시점에 이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래도 투자하길 원하신다면 철저한 리서치 후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트럼프 수혜 ETF, 트럼프 수혜 산업에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는 건 본질적으로 테마형 ETF에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ETF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지수를 이길 수 있으나 3년만 되어도 시장 수익률과 차이가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보다 훨씬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길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유행이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돈 번 것 같으니까 이런 이유로 투자하게 된다면 이미 높아진 가격 때문에 여러분의 장기 성과는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철저히 조사할 의향이나 능력이 없다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태비였습니다.